요즘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집에 보관해 두신 금부치가 있다면 한 번쯤 꺼내 보셨을 것 같아요. 장롱 속이나 서랍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해 두셨던 금반지, 금목걸이 혹은 금부티들이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금값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 금거래소 기준으로 순금 한 돈이 90만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이에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전쟁도 여기저기서 끝나지 않고 경제 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금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산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금은 금이고 그 가치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오를 때마다 꼭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가짜 금이에요.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짜 금을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고 비싼 값을 치를 때 그걸 이용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최근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조금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종로는 우리나라에서 귀금속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죠. 오래전부터 금과 은, 보석을 다루는 상인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고 대한민국 귀금속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종로에서 주얼리 산업단체 총연합회가 직접 나서서 가짜 금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귀금속 업체의 40%가 모여 있는 곳에서 업계 대표단체가 직접 나설 정도면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종로에서 수십 년 동안 금을 다뤄오신 상인분들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로 정교한 가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금을 오래 다루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금을 손에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감으로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 무게감, 그 촉감, 그리고 금이 주는 특유의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테랑 상인분들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한 가짜가 나타났다는 건 이번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가짜 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금을 위조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주로 구리나 은 혹은 다른 싼 금속을 섞어서 만들곤 했죠. 하지만 그런 가짜들은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들통이 났어요. 무게가 달랐거든요. 같은 크기인데 무게가 다르면 바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또 간단한 시약 테스트나 기본적인 검사 장비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가짜 금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가짜 금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가짜 금의 비밀은 텅스텐이라는 금속에 있어요. 텅스텐이라는 이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학이나 제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텅스텐은 전구 필라멘트나 각종 공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이에요. 그런데 이 텅스텐이 가짜 금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텅스텐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텅스텐과 금의 밀도가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밀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같은 크기일 때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은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잖아요. 작은 금덩어리도 손에 들면 묵직한 게 느껴지죠. 그런데 텅스텐도 금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소수점 단위까지 비슷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텅스텐으로 속을 채우고 겉에만 진짜 금을 두껍게 입혀놓으면 손으로 들었을 때의 그 무게감이 진짜 금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있었죠. 왕관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쳤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원리가 바로 밀도를 이용한 거예요. 같은 부피일 때 무게가 다르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원리였죠. 그런데 텅스텐은 그 원리조차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무게가 똑같으니까요. 겉에 금을 입혀놓으면 손으로 만져봤을 때의 촉감도, 들어봤을 때의 무게감도 모두 진짜와 구분이 안 됩니다. 더 난감한 건 일반적으로 금을 감정할 때 쓰는 장비로도 이 텅스텐 가짜 금을 쉽게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금을 검사할 때 엑스레이나 레이저 같은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잖아요. 금을 자르거나 손상시키지 않고도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들이죠. 그런데 이런 장비들도 겉면만 검사하다 보니 겉이 진짜 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순금입니다 라고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요. 안쪽에 텅스텐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밀도도 비슷하니까 무게로 판별하는 것도 어렵고요. 전문가들 말로는 금을 직접 녹여서 성분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잘라야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금을 사고 팔 때마다 그걸 녹여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장신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예쁘게 만들어진 반지나 목걸이를 녹여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교한 가짜가 더 위험한 겁니다. 이런 정교한 가짜 금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텅스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텅스텐 광산도 많고 텅스텐을 가공하는 기술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정교한 텅스텐 가짜금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추측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금값이 올라가면 가짜금을 만들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도 금값이 급등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수법이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발전한 것 같아요. 종로의 귀금속 제조업체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귀금속 제조업체들은 금을 받아서 그걸 녹여 새로운 장신구를 만들어요.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죠. 그런데 총판이나 도매상에서 받아온 금을 녹였더니 원래 나와야 할 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순금이라고 받았는데 녹여보니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조업체는 정말 난처해집니다. 고객이 주문한 순도를 맞추려면 진짜 금을 더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써야 하니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깨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래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정말 억울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종로 상인분들은 금을 받을 때 아주 조심하신다고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금은 아예 받지 않으시대요. 특히 조심하시는 게 가게 문 닫을 시간쯤에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금을 팔려고 하는데 좀 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경우래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 거절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짜 금을 팔려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상인분들은 이제 오랜 단골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으신대요. 그 자리에서 금을 자르고 녹여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을 자른다는 건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특히 예쁘게 만들어진 장신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시장에 불안감이 퍼져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조차 무색해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런 가짜금이 상인들 사이에 도매 거래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에게까지 대량으로 팔려나간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가짜 금을 만드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특히 요즘은 조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바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입니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앱 많이 사용하시죠? 정말 편리한 서비스예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쉽게 팔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 같은 귀금속을 거래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중고거래 앱을 보면 금매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금을 팝니다 라는 글이 종종 올라와요. 금 한 돈 시세가 90만 원이 넘는데 저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80만 원에 팔겠습니다. 직거래로 만나서 바로 거래해요 라는 식이죠. 언뜻 보면 정말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세보다 10만 원이나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시세가 정해진 자산이에요. 뉴욕 금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금값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금의 가격은 어디서나 비슷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세보다 10만 원, 20만 원씩 싸게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금은 어디든지 시세에 맞춰 팔 수 있거든요. 은행에도 금을 팔 수 있고 귀금속 가게에도 팔 수 있어요. 굳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시세보다 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요. 은행 가기는 귀찮고 빨리 팔고 싶어요. 이사를 가는데 짐을 줄이려고 싸게 팔아요. 같은 이야기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가짜금을 팔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변명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가짜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는 이미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진 후일 거예요.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을 테고 연락할 방법도 없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찾기가 쉽지 않고 설령 찾는다 해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을 안전하게 사고 파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세보다 너무 싸면 무조건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금은 세계 공통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걸 시세보다 싸게 팔려고 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정이 있어서 같은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짜 급하면 정식 매장에 가서 파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하거든요. 두 번째로 꼭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하셔야 해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영업해온 신뢰할 수 있는 귀금속 매장이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금거래 전문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곳들은 본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걸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못된 금을 팔았다가는 평판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아주 까다롭게 검수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잖아요.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연락처도 명확하니까요. 인터넷으로 금을 사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정식으로 등록된 온라인 귀금 속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세 번째로, 거래할 때 기록을 완벽하게 남기시는 게 중요해요. 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가 많아서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꼭 요청하세요. 그 영수증에는 제품의 정확한 중량, 금의 순도, 그리고 제조사가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금을 구매하시면 바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두세요. 제품의 앞면, 뒷면, 옆면, 그리고 각인된 마크나 글자까지 세세하게 찍어 두시는 거예요. 특히 순도를 나타내는 각인이나 제조사 마크 같은 건 클로즈업으로 선명하게 찍어 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내가 산 물건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할 때 이 사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금을 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현금으로 사면 기록이 남지 않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확실한 거래 기록이 남거든요. 물론 현금 할인을 해주는 곳도 많아서 고민이 되실 수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카드 결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금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매장에 가서 파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요즘은 많은 은행에서도 금을 매입해주고 있어요. 수수료를 좀 떼긴 하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현금화할 수 있죠. 온라인 중고 거래로 개인에게 파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4,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금은 정말 오랫동안 인류의 안전자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하지만 금 투자를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실물금을 사서 집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쉽지 않아요. 도난의 위험도 있고 보관 장소도 고민이 되죠. 요즘은 금통장이나 금펀드, KRX 금시장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어요. 실물금을 선택하시더라도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눠서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실물금을 보관하실 때는 은행 금고를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집에 두는 것보다 안전하고 도난이나 분실 걱정도 덜 수 있어요. 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기 좋은 자산이죠.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도 세금 문제를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금은 정말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부동산도 규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찾는 거죠.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금이 귀하고 비쌀수록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요. 가짜 금은 그냥 금속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죠. 종로 귀금속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그렇게 긴장하고 계신 이유도 단순히 자기 돈을 잃을까봐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종로에서 산 금도 가짜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금을 사기를 꺼려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장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짜금 사건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귀금속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정식 매장들은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세금도 내고 각종 규제도 받으면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곳에서 사면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그런 정식 경로를 벗어난 거래들이죠.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금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분들도 금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소액으로 금을 살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나왔고 앱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건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분들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다 보니 SNS나 중고거래 앱에서 쉽게 금을 사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몇만 원짜리 옷이나 가전제품이라면 좀 손해를 봐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금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금을 살 때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 오늘만 특가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금값은 오늘 안 사면 내일 갑자기 몇십만 원씩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금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소액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경험을 쌓아보시는 거죠. 금 1돈이 부담스러우면 0.1돈씩 사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조금씩 사다 보면 금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나중에 큰 투자를 할 때도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금을 보관하는 것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소액이라면 집에 잘 보관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대신 가족 외에는 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SNS에 자랑하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보안을 위해서는 조용히 보관하시는 게 안전해요. 금액이 커지면 은행 금고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수료가 들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보험도 되니까요. 집에 큰 돈을 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금을 밀수하다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해외에서 금을 사서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거예요. 이런 불법 금 거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금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금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금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나 앱에서 현재 금값을 볼 수 있고 뉴스 앱에서도 금 시세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요. 가끔씩 보시면 금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금값은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이 내려가는 시기죠. 그래서 환율도 함께 보시면 금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경제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미국의 금리 정책, 각국의 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모두 금값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금값이 오르겠구나 하는 감이 생기면 금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예요. 금을 팔 때의 타이밍도 중요해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금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금을 팔 때도 여러 곳의 시세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금이라도 매장마다 매입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수수료도 다르고 당일 적용하는 금값도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몇 군데 알아보시고 가장 좋은 조건을 주는 곳에서 파시면 됩니다. 가짜 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금 거래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텅스텐 같은 특정 금속을 이용한 위조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귀금속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인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서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겠죠. 소비자인 우리도 조심하고 업계도 자정 노력을 하고 정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짜금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도 필요해요. 텅스텐으로 만든 가짜금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금을 녹여야만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손상 없이 빠르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가짜금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소비자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의 순도가 뭔지, 어떻게 표시하는지, 진짜 금과 가짜금은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학교에서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금으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복지관 같은 곳에서 금 거래할 때 조심할 점 같은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짜 금을 파는 것도 있지만 금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준다. 는 시계 금융사기나 금광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는 시계 사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모두 조심하셔야 해요. 금 투자는 금을 사서 보관하는 것 외에 다른 복잡한 방법은 대부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산 금도 혹시 가짜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을 만한 곳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 귀금속 감정소에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금을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나 결혼 예물로 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소중한 물건이 가짜라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예물을 살 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시는 게 중요해요. 조금 비싸더라도 백화점이나 오래된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게 안전해요. 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곳들도 많아졌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금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것도 정식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길거리에 간판만 걸어놓은 곳은 이자가 너무 높거나 나중에 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은 좋은 자산이지만 모든 재산을 금으로만 갖고 있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갖고 계시는 게 안전해요. 금도 좀 있고, 예금도 좀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리하게 금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모으시면 돼요.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금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금이 진짜 금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오래오래 빛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 소중하게 지키시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